7화 지금 거신 전환은의 자세한 전개를 말씀드리기 전에 6화의 주요 내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백사원은 희주가 혹시라도 다쳤을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실족사고 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여성 배우의 열연에 감정이입을 하며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예고편에서는 나유리 아나운서가 복면을 쓴 납치범을 공개 수배하는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납치범의 정체가 어떻게 공개되는지, 그리고 희주의 대학 선배가 조사하고 있는 어린 시절 보육원 실종 사건의 실종자가 왜 3명이 아니라 4명인지, 또한 산속에서 희주를 지켜보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고편에서는 납치범의 얼굴이 드러났는데요. 납치범은 극도로 화를 내며 희주에게 협박용 휴대폰을 되찾겠다고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원작에서도 협박범이 그 휴대폰을 되찾으려 했는데 여기에는 특정 전제 조건이 존재했었죠. 협박범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그 휴대폰을 통해 얻어내려고 했고 목표를 달성하면 휴대폰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전제 조건 자체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최대한 자제했었는데요. 드라마가 이제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이라 이 내용이 반드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협박범이 원했던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백입니다. 협박범은 특정 인물의 과거와 관련된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것이죠. 백사원이 협박범으로 등장해 자신의 진짜 정체를 감추고 자신은 백사원이 아니다라는 자백을 희주를 통해 끌어내려 했습니다. 여기서 협박범에게 걸림돌이 된 인물이 바로 희주입니다. 희주가 백사원의 아내가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기 때문이죠. 협박범의 계획은 처음부터 희주와 백사원을 이혼시키는 것이었고 이 모든 계획은 심규진의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협박범인 백사원의 친엄마 심규진은 희주를 이용해 백사원을 이혼시키고 자신의 진짜 아들이 백사원의 자리를 되찾길 바랐던 것이죠. 이와 연결된 장면이 청운일보 행사장에서 등장합니다. 백정호 의원의 사진을 보고 심규진과 와인을 뱉어버리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백정호 의원이 진짜 백사원을 죽이려 했던 인물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장치였죠. 백정호 의원이 했던 대사에서도 단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집안에는 녹슨 숟가락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녹슨 숟가락은 바로 납치범, 즉 어린 시절의 진짜 백사원을 의미합니다. 원작에서는 백정호 의원이 직접 진짜 백사원을 호수에 빠뜨려 죽이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목격했던 백사원은 20년 동안 그 장면을 자신의 기억으로 투영해 악몽에 시달리게 된 것이었죠. 또한 희주의 대학 선배로 등장하는 지상우는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하는 인물입니다. 지상우는 어린 시절 가면을 쓴 아이를 목격했는데 이 아이는 바로 납치범이자 진짜 백사원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다만 지상우는 원작에는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로 처음에는 납치범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학 시절 희주를 지켜보는 그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이 가설은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지상우는 납치범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기 위해 등장한 인물로 보입니다. 가면을 쓰고 고양이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며 실종된 3명의 아이들 역시 어린 시절 납치범, 즉 진짜 백사원의 희생자였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종된 3명 외에 또 1명의 사진이 추가로 등장했는데 이 아이는 실종되었음에도 아무도 몰랐던 존재였죠. 그 아이는 바로 어린 시절 백정호 의원의 혼외자식이었던 백사원입니다. 이 부분은 원작에 없던 내용인데 다음 주 예고편에 잠시 등장합니다. 실종된 아이들을 조사하는 라의 모습과 함께 보드판이 화면에 나옵니다. 이 보드판에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별장소, 주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정진석이라는 인물이죠. 보드판에 적힌 인물 소개를 자세히 보면 정상훈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원작에서 정상훈은 낚시터 직원으로 물에 빠진 진짜 백사원을 구해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죠. 그런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별장소, 주로 등장하는 정진석이 정상훈의 형이거나 동생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진석은 별장의 소, 주로서 백정호 의원의 혼외자식이었던 어린 백사원을 돌보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포악한 성격을 가진 진짜 백사원을 대신하기 위해 어린 백사원을 백정호 의원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진짜 백사원은 이미 잔혹하게 아이들과 사람들을 죽였던 인물로 그려지고 있죠. 백정호 의원은 집안의 녹슨 숟가락을 없애기 위해 진짜 백사원을 호수에 빠뜨려 죽인 후 자신의 혼외 자식인 이름조차 없는 소년을 데려와 교육시켰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백사원이었고 그는 백사원가 되는 가혹한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백사원에게 그 모든 시간은 지옥 같은 삶이었지만 그에게 일한 한 줄기 빛은 바로 홍희주였습니다. 희주를 보며 긴 세월을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백사원은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결혼을 결심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희주에게 또 다른 감옥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한편 다음 주 예고편에서는 뉴스에서 납치범의 얼굴이 공개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납치범의 얼굴은 어디서 출된 것일까요? 이것 역시 원작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예고편에서 백사원이 누군가에게 당신이 납치범의 얼굴을 봤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하며 궁금증을 증폭시킵니다. 이제 드라마는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백사원과 희주를 둘러싼 비밀 그리고 납치범의 정체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지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희주와 함께 있던 장면에서 입고 있던 옷을 주목해보면 그 옷과 일치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는 바로 희주와의 통화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원작과 연관이 있는데요. 진짜 백사원은 백사원에게 USB를 보내게 됩니다. 그 USB에는 마스크를 쓴 자신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들어있죠. 그 영상의 내용은 희주에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진짜 백사원과 희주에게 전화를 걸게 한 것이었어요. 즉, 진짜 백사원과 희주를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 백사원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백사원은 백사원이 희주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보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백사원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까지 언론사에 진짜 백사원의 얼굴을 공개하려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희주를 산에서 위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실 원작에서는 박도재가 범인으로 등장합니다. 원작에 따르면 진짜 백사원은 박도재의 형을 죽였고 박도재는 백사원이 백사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인 희주를 산에서 밀어 복수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협박 사건과 박도재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죠. 박도재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려 사건을 일으킨 인물은 바로 백사원의 어머니 심규진이었습니다. 규진은 자신의 진짜 아들을 찾기 위해 범죄자들과 연관된 단체를 이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도재에게 백사원이 형을 죽였다 라는 거짓말을 흘렸던 상황이었죠. 원작에서는 박도재가 희주를 산에서 민 것은 우발적인 행동으로 그려지지만 드라마에서는 이 역시 심규진의 지시로 보입니다. 지난 회차를 보면 희주가 산에서 실족하던 날 범인에게 문자가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자 상단에 보이는 이름은 선생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사실 이 모든 지시를 내린 사람은 백사원의 어머니 심규진이라고 추측됩니다. 심규진은 백사원이 진짜 백사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진짜 아들을 내세우기 위해 희주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희주는 그저 버려야 할 카드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영화는 원작의 줄거리에 새로운 디테일을 엮어 끝없는 긴장감과 흥미를 자아낸다. 이 음모 뒤에 숨은 진실은 어떻게 밝혀질까요? 이야기는 다음으로 관객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앞으로의 에피소드를 기대해 봅시다.